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건당국이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세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만 9,8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성탄절 당일 10만 4,600여 명을 사흘 만에 넘어선 겁니다. 격차가 7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지난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12만 9,4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2만 2천여 명의 지난 24일 기록을 나흘 만에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보건당국 역시 자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8,31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 세워진 종전 최고 기록과의 격차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상황이 지금 최다 신규 확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1월 3일부터 대형 행사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식당과 술집 규제 강화 그리고 재택근무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추가 규제를 여기서 더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지금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들은 이제 서유럽 지역이고, 근데 심각하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요. 스웨덴은 자국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제한을 비롯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또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 100만 팩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첫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치료제가 배송되자마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 규제 당국과 함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미국 보건당국이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이런 걸 이제 권고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온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식당과 소매업계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들은 일손 부족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항공계에서는 직원들의 격리로 연말 연휴 기간에 항공편을 대거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랐죠. 때문에 미 항공업계 로비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격리 단축이 과학의 근거를 둔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CDC 발표가 나온 뒤 바로 새 권고를 회사 규정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식료품 체인과 식품업체를 회원사로 둔 음식산업협회도 개정된 지침이 인력 부족에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겼고, 전미 소매연맹도 이번 조치가 반가운 소식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승무원 노조, 항공승무원협회 등 노동계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업무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DC는 새 지침에서 격리 중단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CDC의 격리 지침 개정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이 신속한 검사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연구 결과 하나 정리해 보죠.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력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뭐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남아공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의 알렉스 시걸 소장이 주도하는 연구팀이 공개한 논문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33명의 소규모 연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에게서 2주 후 14배에 달하는 오미크론 중화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중화력도 4배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의 오미크론 감염 후 델타 중화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감염자의 델타 중화력이 높아지면 결국 델타 변이 재감염률이 낮아지고 델타의 중증 감염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오미크론의 병원성, 그러니까 감염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는 능력이 델타보다 낮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걸 소장은 남아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델타 변이보다 만약 약한 게 맞다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앞으로 추가 연구 상황이 주목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